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잘하시나요? 당연히 한국어 모국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한국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요즘 SNS를 보면요,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맞춤법 7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국 사람 100명 중에 98명이 틀린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퀴즈도 여러분 맞힐 수 있는지 꼭 도전을 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맞춤법 7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노라 하다 라는 표현인데 제가 지금 맞게 발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틀리게 했을까요? 예문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으로는 이번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는 세계에 내노라 하는 글로벌 스타들이 모두 모였다. 또 하나, 내로라 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런 예문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으면서 한 번은 내노라 하는 이라고 읽고 또 한 번은 내로라 하는 이라고 읽었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보기를 3가지 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기는 내노라 하는, 두 번째는 내노라 하는, 세 번째는 내로라 하는인데 과연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내로라 하는이 맞는데 내로라 하는이란 뜻은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네로라 하는을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로라 하는 이 네로라 하는 그런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표현이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한 분야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네로라 하는 사람들, 네로라 하는이라고 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죠. 특히 SNS에서 진짜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마 말로 할 때는 괜찮은데 글로 쓰려고 하면은 좀 어색해서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기를 3개 드릴 테니까 과연 어떤 보기가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은 어떻해, 2번은 어떻게, 3번은 어떻게입니다. 2번이랑 3번이 비슷한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떠 밑에 기역 하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라고 쓸 때는 원래는 어떠하게 하다라는 말이 줄어서 어떻게 하다라는 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떠 밑에 히읗이 아니라 떠 밑에 기역 하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쓰임새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어떻게 라고 할 때 떠 밑에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 하나로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사라서 어떤 뭐 방법이나 수단 같은 거 얘기할 때 여기서 어떻게 저기까지 가요? 라고 할 때는 떠 밑에 히읗이 되지만 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떠 밑에 기역이 하나 들어간 거는 그거 하나가 자체에 완성된 구라서 나 어떻게, 나를 여기다 두고 가면 어떻게, 나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은 떠 밑에 히읗이 되겠지만 나 여기서 혼자 어떻게 라고 할 때는 떠 밑에 기역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쓸 때 어떻게와 어떻게 이 2개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잘 안 틀릴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표현이에요. 뭐 진실이 드러나다, 비리가 드러나다 이런 식으로 뭐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는 거를 우리가 드러나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드러나다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이것도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드러나다 이고요. 두 번째는 드러나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2번째 드러나다입니다. 드러나다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데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러내다는 안에 있던 걸 뭐 꺼내는 그런 거 있죠. 안에 있던 걸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됐다는 드러내다,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뭔가 안 좋은 게 괜찮아졌을 때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나아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발음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글로 쓰려고 하면 상당히 헷갈리고 많이 틀립니다. 제가 보기를 3개 드릴 테니까 이 보기에서 또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요, 병이 다 나았다 이고 두 번째는 병이 다 나섰다, 세 번째는 병이 다 나았다입니다.
발음만 보게 되면 1번이랑 3번이 같죠. 다 나았다. 또는 뭐 말할 때 나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과연 몇 번일까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나았다 할 때 나 밑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다가 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나 이제 다 나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밑에 히읗을 쓰게 되면 나 이제 아기를 다 낳았어, 그런 표현이 돼버립니다. 나타, 나 밑에 히읗이 들어가는 나타의 경우는요, 사전을 보면은 뱃속에 아이나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라는 뜻이고, 또는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반면 나 밑에 시읒이 들어가는 나타의 경우는 보다 좋거나 앞서 있다, 또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서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픈 곳이 괜찮아지고 뭐 상처가 다 치유가 됐다, 치료가 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나 밑에 히읗이 아니라 나 밑에 시옷이 들어가는 나타라고 쓰는 게 맞고요. 나아졌다라고 할 때는 히읗을 빼고 그냥 나아졌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해냈다, 딱히 단점이나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으로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잘못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쓸까요? 제가 보기를 2개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무난하다입니다. 그리고 2번은 무난하다입니다. 이게 2개 그냥 말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2개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정답은 뭘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정답은 무난하다입니다. 뭐 이번 시험은 무난하게 끝났어, 이번에는 다 무난하게 처리가 됐어,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잘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안이랑 무난은 완전히 뜻이 다르죠. 무난은요, 자기보다 윗사람, 그러니까 어른에게 안부를 여쭙는 게 무난입니다. 뭐 무난 인사를 드리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무난하다의 경우는요, 없을 문자에 어려울 난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려움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끝났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무난하게 끝났다가 아니라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요,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무려 98명이나 틀렸다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표현입니다. 저도 틀렸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2013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어따대고라는 표현인데, 이 말이 입으로 말할 경우는 많아도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를 3개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어따대고, 2번은 어따 대고, 3번은 어따 대고입니다. 정답 고르셨나요? 다른 표현들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듣기만 해서는 딱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정답은 3번이에요. 밑에 디귿, 어따 대고가 맞는데, 어따는요, 어디에다가 줄어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시비하는 태도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가 어따 대고 반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많이 쓰이죠. 어따 대고 반말이야,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글로 쓸 일이 있으면 어따 대고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굳이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발음이랑 표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헷갈리고 또 틀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주 틀리는 표현을 제가 보기로 만들었는데 3가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굳이, 두 번째는 굳이, 세 번째는 굳이. 다 똑같은 발음인 것 같은데 들어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3번이에요. 구 밑에 디귿이 들어간 굳이인데, 이게 발음에는 굳이가 되지만 쓸 때는 구 밑에 디귿이 들어간 굳이가 맞습니다. 국외음화 때문에 쓸 때는 굿이가 되지만 읽을 때는 굳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이 굳이의 뜻은 고집을 부려서 일부러 애써서라는 뜻인데, 뭐 굳이 뭐하러 했어,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굳이 여러분께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우리말 맞춤법 7가지를 소개한 이유는요, 외국어를 멋지고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맞춤법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문제를 맞췄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정확한 한국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아까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퀴즈는 희한하다입니다. 희한하다. 어떤 뭐 상황이 되게 놀랍고 신비로울 때, 신기할 때, 야, 이거 희한하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과연 그 희한하다는 어떻게 쓸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